아파트는 세일 중인데 거래가 늘어도 집값은 반등 없다. 웬일로 KBS 이런 보도를 하냐? 뭐 아파트는 세일해서 낮게 팔고 있지만 거래가 또 늘어났지요. 싸게 파니까 샀지요. 그렇지만 집값 반등 오른 거는 아니다. 싸게 팔고 있는 여전히 그 값으로 살 사람은 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폭증에 중도금 대출도 막혔다. 그래서 5월 위기론 연쇄부도 현실화가 되는 것이냐? 시장 덮친 미분양 포비아. 그래서 미분양 폭증에 미분양 집이 지금 분양을 해도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쉬쉬하고 미분양 되면은 집값도 떨어지죠. 수일이의 칸타빌처럼 30% 아니죠. 40% 가깝게 이렇게 폭락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또다시 미분양이 됐다는 신문 보도를 읽게 됐습니다.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예, 아무리 40% 미분양을 한다 한들 안 산다. 그 내용이죠. 10억인데 6억에 팔고 있다고 하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일이 칸타빌 10억이 6억 네, 가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5월의 위기론 연쇄부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났는데 텅텅 입주 1년 지났는데 텅텅 뭐가 텅텅일까요? 월세 좀 받아보려고 아마 퇴직금이니 뭐니 갖다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수도권 상가거래. 3분의 1로 얼어붙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가거래 수익형 부동산이 이런 거는 아니죠. 지식산업센터. 마이너스 P 속출하고 있고 2년새 고금리의 수익성 악화. 대출까지 안 왔다면 지금 이자만 붙고 있는 꼴인데요. 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임대 상가들은 당연코 더 값을 내려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데다가 은행 대출까지 받았으면은 이자 내고 세금 내고 투자 대비 똔똔 뭔지 아시죠? 예, 비등하다면 다행이지만 세를 주고도 적자를 보는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래서 수익성 악화 직격탄,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 공실이 늘어 투자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가나 커미셜 건물은 이제 상업용 건물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하고 틀려서요. 미국이 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임대 놓는 그런 상황을 봤을 적에는 3% 정도 나오면 최고봉으로 나오는 거고요. 잘 나와요. 그러나 옛날에 쌀 때 산 사람들은 지금 5%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원주민으로 사서 지금 100만 불 된 사람들 얘기해 10만 불에 사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상업용을 살 적에는 수익률의 5%를 책정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오는 그 건물이 이렇게 인컴이 얼마 나온다고 종이가 쫙 나오죠.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라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소송도 할 수 있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5%가 아니다. 6,000불 받는 걸 갖다가 8,000불로 써냈더라.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뽀록 나면 다 소송 걸어서 건물에 대한 그 사람 재산에 압류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넣는 것이 한국도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금도 높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와야 중개사도 못 믿어. 중개사무소는 지금 전쟁터, 아수라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이제는 아무도 못 믿으니까 새는 살아야 되고 주인 오라 그러세요. 주인 얼굴 보고 계약금 그리고 잔금 치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너무 좀 뻑뻑하긴 하지만 주인이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저희 직원이 다 하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증 그래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제가 띄어야 됩니다.
물론 남이 뛸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어쨌든 제가 증인해서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가지고 인감을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맞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고 큰 회사일 경우 비싼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나가지 않고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주민등록증 가져가고요. 그 회사의 직원인지 그리고 주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가져가서 계약을 이제는 앞으로는 해야 본인이 안 갈 경우에는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주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쌓이는 미분양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의 위기설, 지금 5월의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이제 미분양 가격 인하뿐이다. 아까 수일이 칸타빌처럼 이제 10억이면 6억으로 분양을 해서 빨리 팔고 이익은 없더라도 은행빚 갚고 왜? PF 니네 은행빚 안 와가지고 일단 시작했잖아. 은행이 이제 안 넣으면 경매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청담동 이 좋은 자리도 지금 다 경매 들어가가지고 지금 공매 붙여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는 쌓여놓지 말고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40% 디스카운트 하고 사라. 그러면 미분양이 될 거 계산하고 여러분들 분양 받으시면 안 되죠. 미리 받으신 분들은 미분양이 된 나머지를 40% 디스카운트 한다고 한들 내 집도 그러면 40% 깎아주는 건가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다 주고 사신 분들은 그 값을 다 내죠. 그래서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안고 똑똑하게 잘 부동산을 사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오늘이 제일 비싸다. 자, 무슨 말일까요? 최근 미분양 터리에 분양자만 손해. 미리 분양을 제값으로 분양받은 사람이죠. 할인 분양, 중도금 후불제 등 혜택이 줄줄이 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분양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롱 분양가다. 미분양 터리에 나선 시행자들이 할인 분양, 중도금 유예 등 이자 없이 무이자로 중도금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줘라. 아니면 무이자다. 뭐 이렇게 혜택을 계속 주는 거죠. 그거 나중에 따져보면 1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일찍 분양 받을수록 손해다. 지역별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배짱 분양가를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늘이 제일 싸다고? 미분양 지역선 NO!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깎고 깎는 요즘 아파트 시장. 그래서 뭐 기사가 나왔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칸타빌 같이 이제 미분양으로 떨이 처리 아니죠. 이건 뭐 얼마 팔지도 못한 것들을 지금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10억이 6억대로 칸타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분양을 지금 하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발품을 팔아보세요. 수일이도 뭐 옛날 같지 않아서 잘 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성도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수성 정말 강남의 압구정이죠. 그런데 수성이 어쩌다 저 모양 저 꼴이 됐는지 지금 기회가 온다면 분양가에 싸게 분양하는 거를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가끔 있으신데요. 왜? 기존의 집들은 그리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된 거 40% 30% 떨어진 거는 뭐 가져갈 만 하겠죠. 대구 여러분들.